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인경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박성배 변호사, 그리고 허주연 변호사 이렇게 5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대한민국 시계도 째깍째깍 잘 가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도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허주연 변호사님. 미쿡은 아니고요. 네. 미쿡 쪽으로 가보실 텐데요. 네. 대서양과 멕시코만에 접한 바다죠. 카리브해 가고 싶습니다. 가고 싶다니까. 네, 카리브해를 거쳐서 미국 쪽으로 가는 하늘 위로 한번 두둥실 떠보시겠습니다. 미국 얘기 나올 때만 지금 최진봉 교수님 엉덩이 들썩들썩 하고 있어요 지금. 네. 네, 미국을 향하는 하늘 위에서 도대체 뭐가 있었는지 한번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그럴까요? 네네. 새하얀 구름 가운데 구멍이 뻥 하고 뚫려 있습니다. 왜? 그 사이로 티 없이 푸른 맑은 하늘 보이는데요. 평온해 보이는 이 공간, 허리케인 에린의 중심부에 위치한 태풍의 눈입니다. 어머나. 태풍의 눈은 대형 공연장을 방불케 할 만큼 정말 거대했다고 하는데요. 어머나. 대체 이곳에 누가 어떤 일로 올라와서 저 태풍의 눈까지 촬영을 하게 된 걸까요? 세상에. 아니 최진봉 교수님, 저는 처음에 그 하얀색 도넛에 이렇게 카메라 대고 찍은 거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진짜. 그게 아니고 실제 비행기를 타고 태풍의 눈으로 접근한 겁니다. 어머나. 왜냐하면 기상 관측을 위해 접근을 한 거예요. 지금 허리케인 에린이 발생을 해서 미국에서는 이 에린이라는 허리케인이 얼마나 피해를 줄지 검증을 해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또 발전해 나갈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요? 근데 기상 관측으로만 불가능한 게 뭐냐면 실제 현장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직접 가봐야 돼요. 근데 본 것처럼 태풍의 눈은 너무 고요하잖아요. 네. 태풍이 엄청나게 큰 태풍인데 그 중심부가 태풍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태풍의 눈 안으로 지금 기상 관측 대원들이 헬기를 타고 직접 접근한 겁니다. 비행기를 타고, 참 헬기가 아니고 일반 비행기를 타고요. 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이 에린의 그 영향력이 약해지긴 했지만 와. 24시간 만에 다시 강화되는 일이 있었고요. 그렇게 되자 국립해양대기청 소속의 항공대대가 정확한 기상 예보를 위해서 관측용 항공기를 타고 예린의 눈 속으로 직접 들어가 윈공성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을 측정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 저 장면이 포착이 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장면으로 보이잖아요. 물론 저 태풍 자체는 너무너무 위험한데요. 위험하죠. 그런데 불구하고 저 중심부에 들어가면 너무 고요하잖아요. 어허. 그게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고요. 다행히 주말 동안 세력이 좀 내려갔지만 네. 언제 또 세력을 확장할지 모른다는 그런 긴장감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겠네요. 저 안에 이제 변화무쌍이에요. 지금 영상에 보면 막 맑았다가 이 비바람 쳤다가 하는 게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리 뭐 AI다 하는 기술이 발전해도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업무 영역이 있다는 게 또 저 영상 보니까 느껴져요. 미국 넓은 김에 미국 진짜 이번엔 진짜 본토 한번 가보면 어떨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한 공군 기지에서 체험 비행 도중에 그야말로 아찔한 사고가 펼쳐졌습니다. 바로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비행을 마치고 이동 중인 전투기에서 갑자기 연기가 나는데요. 동시에 낙하산이 펼쳐지더니 누군가 지상으로 착륙하는 모습입니다. 전투기 체험 비행 도중에 난데없이 조종석 덮개가 열려버렸고 그 여파로 뒤에 앉아있던 승객이 하늘로 치솟으면서 비상 탈출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어머나. 근데 진짜 너무 깜짝 놀랄 이른바 깜놀 상황인데 저게 지상에서 이륙 준비 중에 그나마 저래서 다행이지 진짜 만약에 이륙했다면 저거 진짜 아찔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앞서 소개한 대로 체험 비행이라고 하니까 능숙하게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아마추어 수준의 사람이 했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이런 비상 탈출은 매우 위험하고요. 아주 극히 드문 사례이기도 한데 현지 당국은 도대체 왜 이랬는지 정확한 사고 요인을 조사하고 있긴 한데요. 네. 천만다행인 것은 낙하산을 탄 사람이 무사히 땅에 착지를 했고 네. 큰 사고는 일으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우리 또 해병대 출신이신 최진봉 교수님, 저게 이제 우리 보통 이제 상식으로는 낙하산이 펴지더라도 안전하게 착지하려면 웬만큼 고도가 확보돼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 영상에서는 일단 비상 탈출을 했지만 낙하산이 제대로 펴져서 이
뭔가 작동하기에는 고도가 낮았는데 혹시 착지할 때 부상의 염려는 없었을까요? 부상의 염려가 있어요. 왜냐하면 착지하는 자세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양말로 착지하면서 누우는 자세로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약간 45도 각도로 넘어지면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다리가 다치거나 아니면 다른 신체 부위가 다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누워야 되는데 과연 저 승객이 그런 그 훈련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받았을 가능성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네. 다행인 건 이게 자동으로 펼쳐지게 만약 사고가 나면 이 비행기의 뚜껑이 날아가 버리면 어허. 자동으로 헬기가 이제 거기서 비행기에서 나오게 돼 있거든요. 탈출할 수 있도록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저 지금 내려오는 장면이잖아요. 네네네. 저 장면 지금 옆으로 눕긴 한 것 같은데 아하. 뭐 많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될 것 같고요. 네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높이가 짧으면 네. 충분히 완화돼서 내려오는데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속도가 점점 줄어들면서 맞아요. 안전하게 내려와야 되거든요. 근데 네. 너무 짧은 기간에 내려오게 되면 이 속도가 가속도가 붙어서 아하, 상당히 네.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텐데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튕겨져 나온 건 자동으로 의자에서 낙하산이 펴지면서 튕겨져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춘녀로 튀어오르는 네네. 건데 어쨌든 생명에는 지장 없었지만 부상도 당하지 않았길 또 기대를 해볼게요. 그런가 하면 이제 미국 돌았고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이번엔 중국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어허. 지난 15일에 베이징에서 아주 특별한 올림픽이 막을 열었습니다. 어허. 거기에 나선 선수들의 남다른 모습에 국제적인 화제가 일었는데 어허.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올림픽, 네. 이제 영상으로 보시면 가수와 함께 춤을 추면서 관중의 흥을 폭발시키는 저 뭐야, 선수들의 이게? 모습, 바로 사람이 아닌 로봇입니다. 어머머머. 진수황릉 병마용 차림의 휴머노이드 역시 무대에 올라와서 분위기를 더하는데 네. 500대가 넘는 로봇이 모인 로봇 올림픽 개막 현장입니다. 어허. 축구 경기에서는 로봇 한 대가 넘어지자 다른 로봇들이 우르르 넘어지는 난장판이 아이고, 벌어지기도 아이고. 했고요. 네. 육상에서는 1500m를 쭉 내달린 와. 모범생 로봇도 있었지만 어허. 길을 잃고 헤매거나 갑자기 멈춰버리는 방황 로봇도 속출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심지어 어떤 로봇은 달리다가 팔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네. 그 와중에도 끝까지 완주하는 집념 투혼을 선보여서 관중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실수도 작고 허술하기도 하지만 네. 중국 로봇의 기술과 열정만큼은 확실히 감탄을 부르기도 하는데 제조업 경쟁자인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무섭게 느껴지기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이제 로봇의 기술이 중국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다는 것은 뉴스파이터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이제 경각심도 가지자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저 모습 보니까 되게 이제 즐겁고 이채롭고 한 면도 있지만 예전에 그 영화에서 본 이제 많은 이 먼 미래에는 로봇들이 정말 일상생활 속에 사람과 같이 뭐 일도 하고 걸어 다니고 차 타고 그런 모습 막 보는 것도 약간 섬뜩한 면도 있어요, 지금. 예, 근데 미래인데 먼 미래는 아닐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아요, 네. 하도 가속도가 높게 그러니까요. 발전하고 있는데 그러나 또 아름다운 미래도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이제 베이징 로봇 올림픽에서는요. 세계 16개국 나라에서 280개 팀이 500대가 넘는 휴머노이드가 참여했잖아요. 네. 각종 옷도 있고. 그런데 특히 사람들의 관심을 이제 집중시킨 거는 격투기, 아하. 육상, 네. 축구. 그래서 뭐 정말 사람들이 오랜 훈련 끝에 해야 되는 게임에서도 저렇게 로봇이 나와서 했다라는 겁니다. 네. 중국 언론은 물론 약간 좀 아쉬운 점도 있고 이탈한 로봇도 있고 네. 팔이 빠진 로봇도 있지만 어쨌든 중국이 로봇에서 굉장히 기술에서 우위를 차지했다는 거 알릴 수 있어서 무척 흐뭇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로봇의 기술 발전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인간의 가치 또한 상실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번엔 또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허준 변호사님. 미국에서 중국 갔다가 다시 영국으로 한번 멀리 떠나보시겠습니다. 바쁘네요, 오늘. 네. 바쁩니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네네. 영국의 한 해안으로 여행 온 일가족이 있었는데요. 이 일가족에게 정말 뜻밖의 추억을 안겨준 바다 친구가 있었다고 오호. 해요. 굉장히 특별한 친구가 화제가 되고 있는데 누구였는지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네네. 바다 수영 중인 사람들 사이로 갑자기 나타나는 회색빛 동물이 있습니다. 어머머머. 딱
보면 누군지 아시겠죠? 놀랍게도 정체가 돌고래인데 아니 저 돌고래가 사람이 무섭지도 않은지 수면 위에서 저렇게 몸을 세우고 춤추듯 움직이기도 하고 지금 등을 막 부비부비하는 모습도 그러니까요. 보이잖아요. 너무 귀여운 모습입니다. 네. 재롱도 만점, 사교성도 만점, 돌고래의 애교였습니다. 제 어디 홍대 클럽에서 좀 놀았는지 하재근 약간 부비부비 좀 완전 네. 잘하는데요, 진짜 네. 대박 사건. 돌고래가 핵 인싸인데요. 네네. 저렇게 사람한테 가까이 다가온 동물은 흔치 않은데 네. 돌고래 중에서도 흔치 않은데 게다가 저 지금 가족이 저 지역 주민들 저기서 익숙한 지역 주민들이 아니라 저기 여행 온 사람들이라는 그래요? 거예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들인데 여행 온 사람들인데 아침 수영하다 갑자기 돌고래가 다가와서 저렇게 놀았다는 것이고 네. 정말 마법 같은 순간이었는데 저 네. 가족은 혹시 돌고래한테 문제가 생길까 봐 한 5분 정도만 같이 놀아주고 보냈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저 돌고래가 돌고래류 중에서도 특히 친화력이 높다는 큰 돌고래라고 하는데 그래도 이건 아주 특이한 영상이고 네. 이 영상이 화제가 되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 돌고래랑 놀고 싶다라고 해서 막 찾아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국이 자꾸 사람이 접촉하면 좋지 않으니까 좀 거리를 둬달라 맞아요. 네.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어요. 저게 낯선 사람 관광객이었다면서 그러면 혹시 돌고래가 그런 거 아닐까요? 텃세 부른 거 아니에요? 여기 제 땅이거든요. 나가주실래요? 한 거 아닐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인간과 동물이 교감하는 또 아름다운 영상 같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인도로 가보겠습니다. 인도에서도 우연히 야생 동물을 만난 한 남성이 있었다고 하는데 방금 전에는 귀여운 돌고래였다면 이번에는 귀여움과는 거리가 먼 동물이었습니다. 어떤 동물인지 영상으로 보고 오시겠습니다. 뭘까요? 한 남성이 공장 밖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공장 밖에서는 커다란 동물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어머머머머. 걸어오고 있죠. 둘이 만나려나 싶던 그 순간 남성 재빨리 반대편으로 달아나고 동물 역시 황급히 몸을 돌려 숲 쪽으로 되돌아가는데 남성과 마주친 동물 다름 아닌 맹수 사자였습니다. 아니 근데 일단 빵 터졌는데 아니 다행히 큰 무슨 사고는 없어서 다행인데 저 사자 망신을 다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영상이 찍힌 지역은 인도의 구자루트라는 지역인데요. 네. 평소에도 그 맹수들의 출몰이 잦아서 주민들이 좀 공포에 아유, 시달린다고 그래요? 합니다. 근데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이 뭐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밤중에 길에서 사자를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 또 맹수와 마주하고도 무사하다니 정말 천운이다. 그러니까요. 근데 알고 보니까 둘 다 서로 무서워하는 것 같다. 네. 사자도 너무 무서워갖고 그러니까요. 자기네 마을로 가서 사람 봤어. 뭐 그러실 수도 얘기를 있네요. 했답니다. 맞아요. 근데 저것이 맹수 이 자주 출몰 지역이라면 저 공장의 울타리는 좀 더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 일 없었다니까 천만다행이고요. 지금 시각 이제 6시 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5시 50분에 방송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